우리 유창복 소장님께서 마을과 자치,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법제도 논의를 15분 내에 좀 재미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그 첫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다. 예, 그렇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쩌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성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재난 시대의 일상은 아마도 로컬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것 같습니다. 예, 근린 지역을 중심으로 로컬의 회복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재난이 닥쳐도 이웃들과 함께 없는 사람들도 그럭저럭 함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로컬 뉴딜로 로컬 회복력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주제와 같이 마을 민주주의와 지역순환 경제입니다. 당연히 법 제도적인 준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김영배 의원님, 이해식 박정 의원님, 그 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책이 읍면동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마을은 이미 그랬고 재생정책이 그렇고 지금 오셨지만 커뮤니티 케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읍면동으로 가는데 이거는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시민들의 삶에 체감적으로 민감하게 정부가 반응해 보겠다 이런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정부가 동으로 가는데 따로따로 갑니다. 현장은 다 엉겨 있는데 행정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현장이 번거로워집니다. 또 하나 이번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혁신정책, 마을정책, 자치정책들을 다 합니다. 먼저 한 곳을 또 시행착오를 학습하다 보니까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주도하게 되고 민가 간에 충분한 협력적인 논의가 좀 생략된 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적합한 정책을 성숙시키는 시간이 조금 생략되고 웃자란 정책을 툭하니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를 이겨내지 않으면은 자체 시대가 오지 않고 재난 사회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솔루션과 자원들이 융합적으로 협력하는 사업 모델을 다 함께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근린이라고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 여기 교수님도 많이 계시지만 친한 사람들이 대면 관계를 맺기도 하고 공공의제를 서로 공론을 통해서 합의하기도 하는 친밀권과 공공권이 겹치는 곳이 어딜까? 두 번째, 어차피 민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 자원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이 미치는 가장 말단이 어딜까? 바로 민과 관이 만나면서 생활세계에 가장 가까운 그곳이 바로 행정동으로서의 읍면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곳, 통리 수준에서 사실적인 일상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세계가 자치 어떻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할까? 또 이 자치는 그 생활을 잘 모아내고 도와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농촌사회에서는 이장님이 그러하고 아파트 지역에서는 아파트 입대가 바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아마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법은 저는 꼭 요 원칙이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 근린지역에서는 어떤 법이든지 근린지역에 사업할 때는 우선 멈춤하시라. 그리고 이 법을 한번 뒤져보고 사업을 검토하시라. 즉 근린지역에 관련해서는 이 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원칙을 하나 제안해 봅니다. 많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요.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생활문화예술, 농어촌 마을 지원정책 뭐 수도 없이 중앙정부의 모든 부서가 지역사회, 근린지역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다르대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올 때는 한번 걸러지는 시스템이 바로 이 법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마을 민주주의고요. 두 번째는 지역 순환 경제. 뭐 조금 어렵습니다만 뭐 사회 연대 경제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동네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아질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동네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또 먼저 경험한 활동가 전문가들이 융합적으로 좀 잘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마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이 법에 잘 녹여져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은 저는 이 주민총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듯이 동네는 총회가 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권원, 모든 권한의 근본이 저는 주민이 모이는 바로 그곳이 아닌가.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총회가 되어야 하고, 총회에서 권한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누군가에게 위임해서 집행이 되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쓰는 실행 조직 같은 느낌으로 총회와 이 주민자치회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회는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직장이 있거나 여기서 장사를 하시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 동네에서 많은 시간을 머물러서 이해관계를 갖는 분들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면 어떨까. 그리고 동네는 15살 이상이면 고등학생입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 최인수 박사님이 상세하게 발제를 하실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회가 이렇다면은 그 집행기관으로서 총회 위임을 받은 주민자치회는 일종의 대의제입니다. 주민 대표를 잘 뽑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현재로는 추첨제입니다. 동네 유지들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심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열린 구성이고, 총회가 최종적으로 위원들을 승인해 주면 권위도 있지 않을까, 대표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리단위에 마을자치회가 있다면 마을자치회 대표는 당연히 읍면동의 대표로 위촉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마을 대표는 아니더라도 동네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거나 역할을 하셨거나 이런 조직과 기관의 대표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동네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대표성과 역량이 잘 어우러지는 이른바 지역의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구성을 하면 그 다음에는 운영을 하는 게 제일 문제겠죠.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함이 번거로움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다양함이 풍부함이 되려면은 민주적인 운영과 태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대표들은 대표야가 아니라 바빠서 여기 못 오는 분들의 의견을 실어 나르는 대변자 역할을 해야 된다.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의 의견을 잘 살펴서 모아놓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 주민자치회가 결정한 거를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하려면 손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얻어 쓰는 손발이 아니고 직접 아파트 입대도 관리사무소라는 집행부가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면 당연히 유능한 전문가들이 모인 사무국을 상시적으로 꾸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통리단위의 마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의 기초가 됩니다. 사실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죠. 그리고 통리는 사실상의 생활이 벌어지고 있는 일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하고 자치의 가장 바탕이 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지역의 마을의 이장님, 아파트의 입대, 그리고 아파트가 없더라도 비아파트 저층 주거지에서 우리는 마을회를 이렇게 할 거야.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맞도록 구성만 되면은 승인을 해서 마을회로 활동할 수 있게, 이걸 아마 마을자치회로 좀 불러주면 어떨까. 읍면동 주민자치회와는 달리 마을자치회로 이름을 불러서 공식적으로 주민자치회 주민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되려면 저는 이장님 마을회하고 아파트 입대가 지금보다는 좀 더 훨씬 민주적으로 열린 채로 조금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또 너무 무관심합니다. 누가 뽑히는지도 모르고 비리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경비원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임계장 책을 읽고 너무 발밑의 현실을 모르고 살았구나.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비원들 사는 모습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마을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필수 노동들, 우리 사회를 지탱시켜지는 현실을 잘 들여다보고 제도도 조금 더 바꾸고 진짜 국민적인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전제가 된다면 그야말로 주민자치의 든든한 뿌리가 잘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를 해결해야죠. 동네에서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뜻 있는 몇 사람들끼리 보람이 있었다. 이거 안 됩니다. 바빠서 관심이 덜해서 참여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내가 덕을 봤다. 내가 혜택을 봤다. 이런 느낌이 대다수 주민들에게 들어야 저는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오래 갈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거는 동네에서 절실한 문제. 동네마다 다르겠죠. 동네마다 고유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를 골라내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아마 이 문제 해결의 계획이 저는 자치계획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통해서 자치계획을 세우는데 아직은 1년짜리 소소한 사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건 연습게임이니까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3년, 5년 중장기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치계획을 좀 전략적 개념으로 세워내야 되고 이걸 잘 실행할 수 있는 저는 유능한 활동가들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법인도 자치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치회가 상당수가 그 법인이 이사로 참여해서 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 법인에는 동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야죠. 요즘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분들이 모여서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당신이 잘하겠는데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같이 힘 합쳐서 융합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동네 75세 이상 어른 1.5끼밖에 못 드시는데 2끼까지 드시는 걸 목표로 1년에 한 번 박터지게 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저는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참여를 자봉하라, 자원봉사로만 하라 이건 아닙니다. 동네를 위해서 하는 공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공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했으면 보상을 해야죠. 말로 하는 보상도 있고 물질로 하는 보상도 있고 물질 중에 최고는 돈이죠. 돈으로 보상도 해야 되고 공적으로 보상한다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고 바로 이게 사회안전망이고 일자리 일거리 대통령님도 이게 잘 안 만들어져서 자나깨나 고민이신데 바로 동네에서 저는 이런 일자리와 재난시대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쪽 보면은 아마 요새 그린 뉴딜, 로컬 뉴딜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자치계획에 담아서 해본다면은 지구도 살리고 나라도 구하고 재난사회도 잘 견디고 동네도 살만하게 만들어가는 길이고 바로 이게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자님이 자꾸 눈치를 주셔서 제가 그만하게 했고 맨 마지막 그림만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 더. 네, 요 그림이 아마 이 법안에 담겨야 될 주민 대표 조직과 실행력 지원 조직 이런 구조로 잘 담겼으면 좋겠는데 최인수 박사님이 잘 담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